중국 앱을 깔면 네. 비밀번호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나요? 네. 기자님, 네. 그거 보셨어요? 고속도로에 좀비가 나타났대요. 조작된 사진 아니고. 아니에요, 진짜래요. 진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제가 전문가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비 출연이라고 이렇게 이거 뭡니까 이거? 저도 좀 찾아보니까 사실 진짜 좀비가 출연해서 이 전광판에 이 문구가 뜬 게 아니라 네. 이제 해킹 사전 대응 훈련차라고 하더라고요. 훈련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네. 네. 노말팅님, 네. 화이트 해커라고 제가 들었어요. 화이트 해커는 법 안에서 해킹을 하고 악의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이제 블랙 해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해킹이 지금 이렇게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진짜 심각한 상황인가? 그래. 사실 저는 이 해킹을 이제는 교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해킹에 대해서 너무 천재들만 하는 영역, 똑똑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영역, 초능력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해킹은 내 주변에서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해킹이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해킹이 왜 일어나는지는 알고 있어야 좀 두려움도 덜하고 예방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나는 접속한다, 도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 네, 맞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초연결 사회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해킹이나 이런 거에 파급력이 훨씬 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위기 징후 같은 게 좀 있나요?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킹이 일어나고서야 이제 상황이 펼쳐지는 것들이라서 뭐 사전에 어떤 뭐 저희가 자연재해처럼 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런 일 하시면 여러 가지 그 실전 사례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해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 어떤 네. 것좀 인상 깊었던 것들. 가장 최근에 구글 계정이 해킹돼서 결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황당했던 거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거액이 아니라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소액. 좀 그래서 전도 황당했는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만 해도 두세 명 되고. 근데 범인 잡았어요? 아니요. 범인은 못 잡았는데 사실 이 모든 사례를 제가 단 2번의 질문으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비밀번호를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나요? 거의 다 네. 맞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 거기 2차 인증이 걸려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럼 비밀번호 당장 바꾸시고 2차 인증 설정을 해주세요 하면은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와. 그리고 이메일 있잖아, 이메일. 이런 것들도 해킹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물론 많습니다.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뭐 비밀번호 찾기나 이런 거 하면 보통 이메일 인증을 하잖아요. 근데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된 다른 사이트들은 그냥 다 해킹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의심이 되는 링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 반드시 2차 인증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2차 인증.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중국 앱을 깔면 맞아요. 네. 해킹당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맞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확언을 하기는 힘든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힘든데 그러나 이제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는 경우는 네. 직접 그들이 앱을 검수를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앱스토어나 구글 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나마 좀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은 인터넷에서 뭐 IPA, APK 파일이라든가 네. 다운받아서 직접 넣어서 설치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 네, 월패드. 네. 저만 해도 이번 사건 그 뉴스 보고 알았는데 이 월패드가 해킹당할 수 있는 거였어? 이게 무슨 컴퓨터야? 다들 이제 비밀번호나 내가 설정한 거 없이 그냥 편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공격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면 뭐 월패드에 비밀번호 설정 기능이 있다. 그러면 설정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안 쓸 때는 카메라를 가려두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잡을 수 있나? 어떤 특정 해커, 사람을 특정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해커들은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인터넷망 주소인 IP 주소를 쓰게 IP 되는데 보통 이제 여러 서버를 경유해서 공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IP 주소를 다 같이 쓰기 때문에 누가 했다라고 콕 집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이 그런 어떤 국가 간의 그런 장벽들 이런 네. 거를 아주 이용한 거죠. 스마트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이 올해 4월 달에 엄청 대규모로 있었거든요. 그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계정이 해킹 당해가지고 뭐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 다 보상해 줍니다.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북한에서는 이 사이버전을 대비한 해킹하는 사람들 엄청 양성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공산권 국가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그런 사이버 테러 이런 인력들이 군이나 정보기관 쪽에 엄청나게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거 얘기가 있나요? 5월 달에 이제 다크사이드라는 해킹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이 미국에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송유 회사거든요. 맞아요. 그 뉴스 봤어요. 네, 그 송유 회사를 해킹을 해서 랜섬웨어를 쭉 걸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재난 선언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 해킹이 이 개인한테도 문제지만 정부기관도 공격하고 금융망 같은 것도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재난 수준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우리 도로공사 공각받은 네.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취약점들을 제거한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게 맞죠. 사실 취약점이 없는 상태는 거의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취약점을 찾고 그 취약점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어났을 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네. 개인이 만약에 이제 해킹을 당한 것 같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순서대로 이 우선순위대로 딱 따져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스마트폰을 공장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싹 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있는 계정이 있을 거예요.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리고 2차 인증. 그리고 보통 스마트폰이 해킹되는 이유는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앱을 좀 조심하면 사실 스마트폰은 해킹 당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수칙 이렇게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켜는 것만으로도 해킹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전원은 자주 끄고 켜주세요. 두 번째, 출처가 불분명한 어플리케이션은 해킹일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절차를 통해 설치해 주세요. 세 번째, 휴대폰의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해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네 번째, 공공 와이파이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니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실천해 해킹 피해를 예방하세요.